내가 아까 여기서 오명란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첫 마디가 여자를 설득해야지.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를 설득하라. 며느리.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여자 말은 여기 다 남자지만 90%다 듣잖아요. 마누라 말은 들어.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 김대현 소장님 안 들으신대요. 현민우님이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형수한테 얘기해야 된다, 와이프한테 알려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좋겠죠. 근데 주위 형님들 이렇게 그 일 해결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잘 풀리려면 남자 대 남자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와이프나 형수한테 알려가지고 잘 풀리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자분들한테 알려서 풀려고 했다가 만에 하나 꼬이면 영구 제명되는 그런 것도 나도 그 형수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직접 형을 만나야 되고 기왕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해서 간다 그러면 간하고 쓸개하고 다 빼놓고 과거도 다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정말 내가 엄마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형을 그냥 새로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과거 지다 다 내려놓고 해서 형 엄마 생신인데 엄마 너무 보고 싶어해. 그 형 옛날에 내가 형한테 대들었던 거 미안해. 그렇지. 예? 왜냐하면은 여자 만약에 형수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형수한테 이제 뭐 빈손으로 가기 뭐 해서 케이크락도 하나 싹 들고 와보면 그래서 내가 웬일이에요? 서방님 웬일이에요 여기? 그러면 아니 사실에서 팔순잔치 때문에 이런 얘기 좀 형님한테 잘 좀 전해주세요. 네. 하고 이렇게 하고 갔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얘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형수 같으면 어떻게 전화하는지 알아? 아유 당신 저기 동생 왔을지다. 아유 그 잘난 케이크 사갖고 진작 그럴 같은 뭐 중요한 얘기 팔순잔치에 오해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잘난 케이크 사갖고 말이야 턱 밀더니 말이지 아주 뭐 마지못해서 인사하고 눈을 뭐 이놈의 형수한테 가만히 없이 이렇게 케이크가 나 이런. 그렇지 그렇게 끝나는 수가 생긴 거야. 제가 아까 그 여보세요. 집에 와서 때문에 이런 싸가지 없는 저는 그 팔순잔치를 많이 보는데 이 팔순잔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팔순잔치를 다 화해의 어떤 장으로 만들려면 이제 제가 본 팔순잔치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연예인을 초대했어요. 개그맨을 초대했는데 막 어우동 옷 입고 나오는 거야. 사회자가. 막 여자 속옷을 막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처음에는 어머 저거 뭐야 벙지다가 자 큰아들 나오세요. 아 술 돌리고 어머니 업어드리고 작은 아들 나오세요. 근데 딱 보니까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하니까 억지로 나와갖고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업고 서로 업고 이런 사이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냥 어쨌든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전 이것도 좀 돈을 쓰는 김에 이 동생이 돈을 확 내야 돼요. 내가지고 개그맨 잘하는 사람 지상렬 씨 같은 분. 지상렬 씨 잘 못해요. 자기가 먼저 마셔. 그런 분을 모셔갖고 이렇게 띄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산박하게 팔순잔치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들어보니까요. 참 이러기도 참 애매하고 저러기도 애매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거 좋아. 그런데 버리려면 끝까지 버려야 돼. 아니면은 이거 진짜 그냥 내 자존심 세우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밟혀. 정말 이게 참 갈등이 되는 문제를 갖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형.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그 껄끄러운 관계 속에 의절을 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 백인의 여성 판정단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해를 그래도 핏줄인데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 아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연을 끊는 게 맞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 결정판 들어주세요. 오! 화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빨간색도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자, 과연 판정단들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한 6대4 아니면 6대 후반이나 7대4. 73대 저희랑 비슷하게 나와요. 67.
역시 저희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세대를 넘어서서 약간 이렇게 세대별로도 그냥 화해와 그 연을 끊는다가 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쪽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끊지 말자. 그러게요. 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핏줄보다 태훈이 형을 더 자주 보고 사는 김기혁입니다. 맞아, 요즘 그래. 술이 피보다 진하더라고요. 네. 백인의 판정단 이야기나 들어볼게요. 네. 의견 있으신 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예.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저는 연을 끊을 거예요. 연을 끊는다. 왜죠?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피보다 진한 게 돈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 더 진하게 지내셨나 봐요.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저희 집안을 부러워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네.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1년 안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3포기 각서라 그러나요? 예. 네, 그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큰 오빠한테 이제 일괄적으로 다 찍어주게 됐죠. 제 위로 이제 오빠가 셋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인 사업을 좀 하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빠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오빠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하더라고요. 단호하게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나는 주기도 싫고 받고 싶지도 않다. 돈 거래는 안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달라는 게 아닌데 왜 거절을 할까? 네. 그러면 오빠 이렇게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나를 주면 내가 이렇게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리할 어떠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담보로 해라.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나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이렇게 오빠 이러고요. 스팸이라는 걸 걸어놨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이건 가족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라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카한테 고모가 아빠하고 이야기할 게 있으니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나라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빠 빚을 내서라도 난 오빠한테 도와줬을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단호하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은 변함이 없대요. 나는 동거래만큼은 안 하고 싶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만 못하네요. 더 이상 볼 일이 없겠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에 나와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명절이 되면 엄마 나 외삼촌 집에 갈 듯해? 이럴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당분간은 삼촌을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다음에 가자. 다음에 보내줄게.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네, 의견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형제간에 뭐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반대로 그러면 화해한다. 예.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해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5, 6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었어요. 저희도 이남 일녀였었어요. 제가 장녀고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참 그야말로 우애 있게 지냈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 유산이 좀 있으니까는 마음들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피를 나눈 형제간이라도 네.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구나.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의돌이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안 봤어요.
연을 끊고 안 봤는데 안 본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본 다음에 오는 거 후유증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왜냐면 집안 내에 경조사 같은 거 있을 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게 되면 또 그 동생들도 오면 만나야 되고 갔다 오면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지 남편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니까는 저한테 자꾸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뭐라고 설득시키냐면은 그래도 제일 위 맞인데 당신이 마음을 풀어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동생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왕래를 하니까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우선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포용을 하면은 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도 그래요.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참 가깝고도 먼 사이, 이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